저는 제가 그래서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우스운 말을 썼었어요. 아베가 굉장히 고맙다. 예? 우리 이제 일본의 구구 세력들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일본의 구구 세력의 문건을 보게 되면요. 조선의 협력자들이 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이 협력자들을 커밍아웃 시켜주고 두 번째는 우리 산업 경쟁력을 그러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선진화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는 이런 계기도 마련해주고. 우리 진보라든지 일부에서 이제 자꾸 이야기하는데 뭐 조선의 협력자가 있다고 일부 표현을 아니, 하고 내부 문건이 있어서 그러니까요. 또 우리 내부에서는 토착 왜구라 이런 표현도 쓰고 75년 전에 다 일본이 지나갔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 중에서 일본을 좋아해서 무슨 따를 사람이 어느 있겠습니까? 다 일본을 극일해서 일본을 극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길 거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토착 왜구 토착 왜구니까 진짜 보기 안 좋고 그러면 토착 빨갱이 해야 됩니까? 이런 말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토착이라고 표현 안 썼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의 어떤 그러니까 협력자 제가 이런, 그게 이런 개념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일본의 극우 세력의 내부 문건에 그런 표현이 있다는 얘기를 했죠. 다른 사람이 정치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그렇게 거기에 관련해서 이렇게 쓰기 때문에 앞으로 누구를 특정해서 하는 이야기도 아닌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일부 거예요? 문건에 나온 이야기였다는 말씀이신데요. 네, 아니 그게 알겠습니다. 내부 문건에 있는 걸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최병훈 교수님 제 얘기 좀 합시다 좀. 네, 최병훈 교수님 말씀 듣고 다음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제되지 않는 제가 그 이야기 한번 제 할게요. 얘기도 좀 하자고요. 많이 유통되는 데 대한 경계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나는 일반론을 얘기했던 네, 최병훈 교수님 의견 먼저 듣고 얘기하셨으면 권칠수 좀 의원님 말씀을 상대방의 얘기 좀 듣겠습니다. 들어주세요.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네. 자, 제가 지금 아까 얘기한 것은 우리가 아베 정부가 그러니까 일본의 모든 정치 세력이 지금 이 과거사 문제를 가지고 똑같이 바라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베 정부라는 게 우리가 일본의 극우 세력이잖아요. 극우 세력의 시각을 내가 소개하기 위해서 내가 그런 내부 문건을 소개한 거예요. 근데 왜 거기에 그러니까 이렇게 저기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요. 첫째는요. 답변을 먼저 해주시죠.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자 그랬을 때 지금 다른 얘기 좀 합시다. 제가 얘기하는 게 오늘 제가 이게 토론을 하면서 좀 우리가 생산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일본 지금 아베 정부의 주장에 동의를 하시는가? 네? 가면서 제 얘기를 좀 끝까지 좀 들어주세요. 시끄러우려고 하지 마시고. 동의하는 부분이 존재하는가? 만약에 동의하는 부분이 존재한다면 그거 가지고 먼저 토론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만약에 없다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서 이제 토론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아이 참 진짜. 본인 혼자만 아니죠. 그러니까 저 얘기한 지 뭐 얼마 됐어요 지금요? 몇 초 됐어요? 예? 주도하지 마시고. 아니 얘기 좀 들어보세요. 끊지 마시고 자꾸만 거예요. 네네. 아니 자 수출이 일본 전체 규모의 몇 프로예요? 아니 좀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수출이 그러니까는 작은 부분이라 하더라도 절대 경제 규모 사이즈에 비해서 내수가 변화가 안 생기는 나라예요. 지난 30년 동안에. 오히려 위축되는 이런 경제 규모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교수님, 일본 얘기, 경제 얘기 조금 저희가 중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본이 경제가 우리가 적을 알아야지만이 우리도 그러니까 상대를 그러니까 제대로 된 패를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듯이 일본의 경제가 사이즈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세계 3위이지만은 지금 아베가 일본의 경제를 그러니까 변화시키는 하나의 기본적인 축을 그러니까 수출로 잡고 있다는 점에서 수출의 작은 충격이 일본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 얘기는. 알겠습니다. 권칠수 의원이 짧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일본과 비교하자면 이제 여러 가지로 아직까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걸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일본이 우리가 과거에 의존했던 그 일본에 대한 의존도도 이제 서서히 탈피해 나가고 있는 중이고 우리가 그동안 일본 내부에서 생산하는 공급업체에 대한 분산들은 좀 이루어졌지만 일본이라고 하면 전체에 대한 국가 분산은 이 부품에 대한 국가 분산은 조금 부족했다라고 하는 건 좀 생각해야 되고 앞으로도 우리가 부품 산업과 관련된 전략을 만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해야 되고 또 기업들도 지금 현재 그렇게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우리나라가 손을 놓고 있었고 전 세계적으로 냈을 때 뭐 지금 일본하고 비교하니까 좀 어려운 상황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우리나라도 굉장히 강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쫄 필요까지는 없다. 그리고 우리도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뭘 가지고 좀 이야기할 수 있냐면요. 이렇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봤을 때 일본이 작년에 무역 적자가 한 100억 달러 조금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경제 성장이 0.9%밖에 안 된 나라거든요. 우리나라 작년에 2.7%였습니다. 그런데 이 올해 5월 달에 벌써 137억 달러 지금 적자가 났습니다. 적자가 났고 2018년도에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무역 흑자를 본 게 24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물론 1등은 미국이죠. 미국이 네. 최대의 이제 적자국이죠. 일본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제 그래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여러 가지 무역 압력을 자꾸 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도 좀 황당해요. 우리가 무역 압력을 가해도 뭐할 판인데 그 적자를 우리가 지금 54년 동안 720조를 지금 네. 적자를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죠. 근데 우리나라가 그동안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니고 또 지금 현재도 소재 부품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여러 가지 과제들은 있지만 뭐 우리가 그동안 손 놓고 있었듯이 이야기하고 이건 또 사실과 좀 다르다.